300초 안에 시장 이슈 점검하는 박민영의 300입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어제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는 아무래도 남북 관련한 개선 기대감이 되겠죠. 트럼프의 종전 언급, 그리고 이제 바짝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 등으로 인해서 남북 경협주들의 강세가 어제 유난히도 도드라졌습니다. 북한과의 건설 사업을 진행해봤던 적이 있었던 현대건설 9% 급등하기도 했고요.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시멘트, 각종 종목들이 올라서기도 했죠.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물론 아직까지 충분히 이르다라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북한 관련한 사업이 재개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건설이나 시멘트사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왔었죠. 다양한 수혜 기대감들이 번지고는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시멘트사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300시간 통해서 시멘트주 이야기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들여다보도록 하죠. 일단 북한 시멘트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남북 관련 사업 재개, 그렇다면 시멘트사가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지부터 좀 짚어보죠.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이 가장 인프라 투자의 기본인 토목공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토목공사에서 상당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시멘트인데요. 현재 북한은 남한보다 이 시멘트 공장은 더 많습니다. 무려 58개나 된다고 하는데 한국전쟁 직후에 복구를 위해서 시멘트 수요가 급증했던 영향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이후에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그 공장들이 방치됐고 현재는 노후화되면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늘 시멘트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죠. 이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보죠. 북한에서는 만성적인 시멘트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역 제한을 받고 있는 속에서도 공급의 10%를 수입으로 의존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죠. 시멘트 생산량은 남한의 한 10%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높게 치솟아 있는 게 바로 남한의 시멘트 생산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쭉 내려가면 바로 이만큼이 바로 북한의 시멘트 생산량. 북한의 생산량이 굉장히 낮고 생산 능력 또한 지금 좋지 않다라는 거죠. 현재 북한은 여러 가지 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성적인 건자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남한과 북한의 사업이 재개가 된다면 결국 국내 시멘트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보실까요? 남한의 시멘트를 가져다 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시멘트 주요 7개사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인데요. 과거 경협 사업이 진행될 동안 자재는 거의 다 남한에서 조달을 했었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조달을 하게 된다면 시멘트 조달 조금 더 쉬운 쪽이 어디일까요? 육로보다는 해상이겠죠. 그래서 해안가에 위치한 시멘트사가 조금 더 운송비 절감 등으로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논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 올라갔던 시멘트주들을 봐도 해안가에 위치한 업체들의 주가가 조금 더 강했던 거기도 하고요. 쌍용량의 한국시멘트,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 등이 현재 해안가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위치적인 면을 봤고요. 이번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토목공사에는 이 슬래그 시멘트라는 것을 쓴다고 합니다. 시멘트에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슬래그 시멘트가 있는데 건축 고층 빌딩을 지을 때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쓰고요. 이 탄탄하게 토목공사를 할 땐 슬래그 시멘트를 쓴다고 하죠. 슬래그 시멘트를 생산하는 곳을 그럼 또 추려봐야겠죠. 쌍용량의 한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이 세 곳 정도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시멘트 이야기. 이때까지 대북 얘기만 했는데 그럼 지금 당장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대북 이슈만 믿고 투자하긴 좀 그렇지 않느냐? 현대 시멘트 업체들의 상황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 준비를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사상 최악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실적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나쁜 상황에서 원재재 값이 올라가고 글로벌 시멘트 업체들 대비해서 시멘트 값이 40%나 낮은 상황이다. 그럼 가격 인상을 추진할 거고 그럴 만한 명분이 생깁니다. 하반기에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최악의 실적이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가격을 올렸고 결국 최대의 실적으로 바뀌었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 인상 기대감, 이 논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럼 가격을 올렸을 때 이익이 개선될까요? 이익 민감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가 될까요? 하반기 가격 인상이 성공하게 된다면 순이익 효과는 내년부터 발생을 할 것이고 이익 민감도는 대다수가 높지만 가장 높은 것은 아세아시멘트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7%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세아시멘트를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급등세를 기록했죠. 13% 가까이나 올라섰습니다. 1분기는 역시나 시멘트 업체들과 동등하게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업황은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4월부터 출하량이 회복되고 있고 가격 경쟁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을 품으시겠죠. 아세아 시멘트는 해안가가 아닌데 아까 운송비 절감되려면 해안가여야 한다며 라고 하시겠는데 해안가 업체인 한라시멘트를 지분 100% 인수한 게 바로 1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3 안으로 점프한 아세아 시멘트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는 가져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당장 대북 관련 이슈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시멘트 업체들 주가 바라보실 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영의 300이었습니다.